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인 2월 14일 월요일 주식장 참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금화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물론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적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행보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화를 했어야 되고 단타를 위주로 했어야 된다. 물론 저도 중장기를 과거에는 많이 보유를 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1월 폭락장에서 대부분 다 정리를 했고, 지금은 90%를 현금화하고 있고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도 기회라는 말을 한번 되새기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오늘의 또 하락을 또 경험을 했죠. 금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 개인 종목은 한 10% 이상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하는 행동, 실수의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식 스터디 사기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두 섹터를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사료 관련된 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주 정리해드렸었고, 오늘 아침에도 스터디방에 픽 종목 다섯 종목을 공유했었죠. 그 중에서 두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식 스터디 5기 지금 모집 중이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세 섹터인 러시아 침공 에너지, 그다음에 구리 알루미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5일 화요일이고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2월 10일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목요일 방송 꼭 보시면은 제가 매도와 현금화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드렸고, 금요일 토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다. 저도 9일날 엔디비아 정리했고 2월 11일날 로블록스 정리했고, 미국 주식은 하나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마저도 지금 5% 이상 2거래일 동안 7%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피해를 막으려면 내가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이 방송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났고 기술적 반등도 끝났고 과대낙폭에 따른 반대매매 수혜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없고 모든 악재가 다 살아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미국 증시 고점, 다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식들,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 한국의 우량주들도 모두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악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 이슈는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든,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하든, 어쨌든 뭐 바이든과의 협의가 되든 둘 중에 하나라도 악재 해소가 돼야지만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다간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잔타를 하시는 분들,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그 스터디 사기 때 공유했었던 종목들을 왜 방송을 하지 않았냐면, 초보자분들이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단타 난이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제 강의를 듣거나 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뭐 제 뜻을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방송은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GAC 중간에 상위 한번 풀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갔고, 대성에너지도 뭐 20%대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든 장중에도 이렇게 러시아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미국 선물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단타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봐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장중에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픽 종목 결과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어제죠. 어제 사기 강의 끝나고서 오후 3시쯤 강의 끝날 때쯤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그래서 사료주하고 그 에너지 관련된 주, 가스 관련된 주들 캡처를 해서 정리를 해드렸었고, 오늘 아침에 사료에너지 강하다는 말씀 드렸었고, GSE가 이때 상한가를 이미 갔었죠. 그래서 저도 단타 매매 하고서 마무리했을 때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뭐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다 모여있는 공부방인데, 여기에도 제가 아침에 8시 장 시작하기 전에 공유해드렸어요. 8시 58분에 사료주, 가스에너지 해드렸는데, 그때 인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뭐 강의 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E하고 이제 대성에너지 이렇게 공유해드렸고,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눌러줬죠.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됐고, 하지만 내일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 정도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GSE가 중간에 상위 한번 풀렸기 때문에 내일은 또 지금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정유가 조금 내려갔죠, 가격이.
국제 유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장초에 좀 정리할 것을 좀 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GSE, 뭐 대성에너지 이런 대장주들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스에너지 전체적인 섹터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미래생명과, 원래는 여기가 남북경협주였죠. 제가 예전에 남북경협주로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사료 가격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서 뭐 미래생명과학을 대장주로 해서 팜스토리, 현대사료까지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대유 이 정도까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앞에 윗부분에 있는 대장주 중심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료, 팜스토리 보시는 것처럼 똑같죠. 눌림목으로 현재 눌려줬고 또 시혜가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켜줄 것으로 보는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날 고점이 너무 높아요. 18,700원이어서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보고 적정한 시점에 물린 분들 있으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한 3번 정도 단타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2월 달에는 하루도 100만 원 이상, 하루 그 2월 11일 날은 제가 손절을 한 250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다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종목들. 그래서 마이너스 한 2, 3%였던 거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한 250 수익이 났는데, 그거 200 빼고 나서 이렇게 40만 원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일 다 100만 원 이상씩 수익이 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겨우 1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자랑이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같은 하락장임에도, 이런 같은 조정장임에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고, 내가 충분히 공부만 돼 있으면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초 공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강의하는 거는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강의도 잘하는 분들, 차트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래도 차트를 많이 설명 안 드리죠. 저는 주로 재료라든지 이런 주식 흐름을 보는 걸 훨씬 더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56,431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도 56,882명.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이 관련된 주식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일동제약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혜가 하한가를 갔죠. 물론 개별 악재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또다시 한번 섹터의 흐름을 꺾기 때문에,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반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아무리 10,000명이, 뭐 지금 10만 명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부터 제약바이오 진단키트주 마지막 시세 줬을 때 다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죠. 어쨌든 정리 아직 못한 분도 있으면은 마지막 반등 줄 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이렇게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뭐 금요일에 다 예상됐던 거고, 제가 토요일에도 오늘 폭락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다우존스하고 뭐 나스닥이 보합세, 프리마켓에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오늘과 같은 하락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뭐 저는 전저점은 그래도 어쨌든 뭐 2,500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2,580이었죠 우리가. 그때까지도 보고는 있어요, 1월 전저점으로.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물론 저도 지금 보유 비중은 다 정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사실 이 방송할 맛이 안 나요. 좀 이게 주식장도 좋아야지. 뭐 왜냐면 우리 주식 토론방도 오늘은 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방송 준비하는데도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좀 좋아야지 재미있지. 어쨌든 그 다행인 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캡처한 건데, 유럽 증시가 지금 거의 상승 마감, 그러니까 상승 마감까지는 아니지만 반등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긍정적이고, 특별히 뭐 러시아 검색해봐도 특별히 큰 이슈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국채금리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1.96%, 오늘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되고,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12시 전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장의 흐름까지는 체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지금도 높은 상태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시간, 비트코인은 실시간이니까 현시간 보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러시아 전쟁 이슈가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흐름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브렌트유라든지 이런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이런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한 건데, 지금 흐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뉴스도 나왔죠. 100달러를 넘어설까? 100달러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그 관련된 주는 다시 한번 움직일 텐데, 현 시간에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시초가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계속 상승을 하면 100달러까지 근처까지 가면은 그 재료가 계속 살아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뭐 투매가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고수 영역에서야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초보자분들은 좀 적정한 시점, 더 욕심내지 말고 어쨌든 적정한 시초가 근처에서 뭐 1분에서 5분 사이에서 정리하시기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뭐 GSE하고 대성에너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GSE가 상한가가 중간중간 풀린 게 참 아까워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만큼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매집이 좀 덜 된 건지 어쨌든 내일 한번 흐름은 공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체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 관련된 주들, 구리 관련된 주들, 금 관련된 주들도 제가 한두 번 정리해 드렸었죠. 그다음에 뭐 금, 알루미늄 이런 관련된 주들, 구리까지도 오늘 좀 올라갔는데, 일단 조심해야 될 거는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대형 악재가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라는 대형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된 주들만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오늘은 굳이 다른 섹터는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된 주만 공부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반도체 보고 지금 2차 전지 본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뭐 악재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악재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만, 오늘 빨간색이었던 종목들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도 이렇게 하락세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오늘 눌려줬었던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미래생명자원은 지금 좀 시혜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팜스토리나 현대사료, 팜스토리가 제 기억으로는 시외가 그 신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사료 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거래량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장초에 한번 시혜가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종가로는 현대사료를 좀 담아놔서 뭐 장초에 한 3, 4%라도 띄우면 그냥 그 바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여전히 오늘은 뭐 지금 이것도 이제 9시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이번 주가 최대 고비 16일에 대해서 뭐 미국이 여러 브리핑을 좀 내놨었죠. 근데 뭐 반대로 16일에 아무 일도 없다면 반대로 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반등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일, 현지 시간 15일은 우리나라는 16일이죠. 16일에 러시아 방문이 주목이 된다. 이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토요일 방송에선 바이든과 푸틴의 통화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아무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식토론방에 공유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우크라 대사가, 이건 물론 우크라 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전쟁 막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 아래쪽에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제가 국제정세를 감히 뭐 이렇게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러시아와 이런 미국이 단판이 바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이런 무력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침공이 아니라 무력 시위예요. 무력 시위까지 포함되는 것들은 발포, 그러니까 뭐 이런 위험 사격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사일 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건 뭐 전쟁이나 침공 쪽으로 봐야 되고, 발포까지는 무력 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대규모의 군사 이동이라든지 현재 같은 상황, 어쨌든 지금 10만 명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 뭐 잠수함도 이동했다는 기사들이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뭐 그 각각의 이해 당사국 간의 관계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면서 좀 쉬운 해결책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의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은 2700선 이탈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2700선 이탈했었죠. 그리고 지수 하락 시 5%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최바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580 전저점이죠. 1월 전저점 2580에서 2650 근처까지를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쌍바닥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상승장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횡보죠, 횡보. 왜냐하면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횡보세로 개별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 1위부터 또 살펴볼게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당연히 뭐 GSE, 다 이제 러시아 침공 관련된 주들이죠. GSE 천연가스, 대성에너지 가스, 중앙에너비스 유가 관련주, 이구산업, 구리, 한국석유, 석유, 그다음에 이즈미디어는 뭐 무상증자 이슈, 개별 이슈가 있었고요. PJ메탈도 알루미늄 가격, 현대바이오는 경경치료제가 무슨 뭐 99%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현대바이오 많이 매매를 했었고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휴림로봇,
삼부토건 매각, 이것도 제가 주식 사기 강의할 때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이런 재료들을 상당히 장기간으로 간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휴림로버도 그 이후로 급등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다른 것들 보면 대성산업, 러시아 진공가스, 흥구석유, 유가, 문배철강, 철강, 그다음에 에코캡은 뭐 세인트클리어하고 MOU 맺었다고 해서 올라갔고요. 부동산 NFT 관련된 이런 거 다 개별제로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 러시아입니다. 다 러시아. SK가스, 서울가스, 대창. 그래서 어쨌든 대장주들 중심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좀 움직였죠. 빅텍, 한일단조 이런 곳들. 그래서 방산주까지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 정리해 보면은 러시아 침공 관련해서 에너지 가스가 8종목, 그다음에 구리 알루미늄이 한 4종목 정도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금 상위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건 SK 하이닉스가 오늘 잘 버텨줬죠.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이제 횡보로 다시 하락이 아니라 횡보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오늘 나머지 것들은 뭐 카카오, 현대차 다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대성에너지, GSE,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다 러시아 관련된 주죠. 한일단조, 중앙에너비스 어저께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외국인 순매수에 인버스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것들. 그래서 인버스도 그러니까 사실 전날 사놔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갭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안 사신 분들은 또 내일 사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또 나스닥이 횡보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현 시간 잠깐 체크해 볼까요? 지금 11시 반이 돼서 장이 열렸는데 역시나 뭐 좋지 않습니다. 소비재, 항공 그나마 조금 반등하네요. 빅테크. 그래서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엔디비아도 반등하고 있고요. 엔디비아 많이 떨어졌죠. 금요일날 8% 빠졌어요. 전기차 관련된 주들 뭐 이 정도. 에너지가 오히려 약세네요. 다시 이제 하락을 하니까 뭐 코인베이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보다는 최소한 나은 장이다. 그리고 또 새벽에 당연히 러시아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상승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기간 순매수에서도 역시나 인버스가 많다. 역시나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페노션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페노션 좀 상승,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을 했고, 인버스, 뭐 곧버스,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하긴 어려운 영역이라서 수익은 많이 나는데 일단 저는 뭐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GSE, 그다음 대한항공도 오늘 잘 버텨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오늘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게임 관련된 주들, 뭐 컴투스홀딩스 이런 것들 막 급락했죠. 그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게임 관련된 주들은 상승 모멘텀이 적어요. 굉장히 적고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실적 장세였기 때문에 뭐 지금 그나마 실적 장세도 이번 주로 끝났지만 실적 장세에서는 숫자가 찍히는 것들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5기 3월 주말반 상승 종목 찾는 법 1강, 그다음에 차트 분석 1강 해서 총 2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9명 정도 신청하셨고 25명 마감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원래는 제가 방송을 더 길게 하죠. 30분 정도 하는데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도 정치권 뉴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할 섹터, 관심 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만 정리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제 방송 어제 그 러시아 관련된 것 때문에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좀 늘었는데 어쨌든 저의 방송은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저도 직장인 투자자고 뭐 하루에 많이 해봐야 그 방송을 준비하는 2시간 공부하는 게 다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뉴스들은 전혀 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차트들, 쓸데없는 섹터들 보지 않습니다.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들, 당장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어쨌든 뭐 직장인 투자자나 뭐 이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방송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장이 바로 반등이 돼서 다들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